그러니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 아이를 위한 집 한 칸 마련해두고 아이가 언제라도 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젤리뽀님 안녕하세요. 뽀따의 책이 드디어 출간되었어요. 처음 책을 제의받았을 때는 뽀따가 내가 정말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진심으로 쓰고 싶은데 그 시절의 그 상황에 진심으로 가자면 아플 게 뻔하고 슬플 게 뻔하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섭게 건넜던 내 딸의 사춘기도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무섭게 건넜던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제로가 된 그 상태의 그 심정으로 또 돌아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가 되게 두렵고 아팠어요. 근데 미루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안 오면 속으로 어머 다행이다. 나 안 써도 되나 봐. 뽀따는 뽀따 책을 쓰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울고 다시 돌아보고 지금 얼마만큼 성장해 왔는지를 체크하다 보니까 점검하다 보니까 나 또한 치유가 되는 걸 느끼면서 사랑하는 우리 젤리뽀님들이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위로는 되겠네, 치유는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읽고 나서 이제 소감 같은 거를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있나요? 우아하게 나이 든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 그게 딱 듣기만 해도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딱 와닿을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분이 뽀따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 사이에 자기가 변화됐다고, 계속 같은 삶에 있다가 머리 모양도 바꿔보고 그 성품 일기도 쓰고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듣고 뽀따가 깜짝 놀랐어요. 가장 힘들었던 구간, 제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사춘기 부분. 그거 한번 뽀따가 읽어드릴까요? 아이의 사춘기. 엄마는 또 한 번 성장한다. 저 앞에서 아이가 엄마랑 손 맞잡고 걸어오더라. 서너 살쯤 됐으려나? 아이가 웃는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말한 친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 우리 아이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이리라. 눈만 마주쳐도 웃고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품에 안기던 아이가 이제 엄마와는 눈도 마주치기 싫고 말도 섞기 싫다는 사춘기 청소년이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을 것이다. 사춘기 아이는 이제껏 알고 있던 세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짓는다. 때로는 제 손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때로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미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롤러코스터처럼 어지러운 자아 감각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슬플 것이다. 아마 당분간은 누구의 조언이나 참견도 듣지 않고 오롯이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것이다. 이럴 때 엄마가 아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릴 때처럼 손바닥 안에 두고 통제하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가 영영 튕겨나가도 문제지만 엄마의 손바닥 안에 얌전히 들어와도 문제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손바닥보다 더 크게 자라지 못한다. 엄마의 그릇 안에 쏙 들어오는 아이밖엔 되지 못한다. 그게 싫다면 기다려주자. 아이가 최소한 엄마 그릇보다는 더 크고 더 깊게 자라주길 바란다면 엄마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아이가 혼자만의 방에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고 엄마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아이가 사춘기 한복판에 있었던 고1 때의 일이다. 하루는 지원이가 하굣길에 옷가게를 찾아와서는 구석에 있는 긴 의자에 푹 꼬꾸라져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다. 아유, 지원이가 힘들었구나. 지금 너는 쉴 곳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고맙게도 엄마한테 와주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아이를 다그치지 말고 지금처럼 가만히 지켜봐 주자고 생각했다. 그래야 옷가게 작은 구석 의자라도 엄마 곁에서 쉬려고 찾아와 줄 것이다.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했다. 그때도 나는 그러라고 했다. 인생은 길고 지금 당장 학교 안 다닌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다.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종일 미술관으로 박물관으로 돌아다녔다. 음악을 듣고 책도 읽었다. 그러고는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검정고시를 보더니 제 나이에 맞춰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하루는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은 안 듣고 종일 책만 읽는다고 했다. 이번에도 아이를 한 번만 믿어보자는 마음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냥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 그냥 기다리고 지켜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 아이를 위한 집 한 칸 마련해두고 아이가 언제라도 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는 아기 때처럼 물고 빨고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 나도 지원이 덕분에 중년이 되어서야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쳐야 했다. 울타리 안쪽은 엄마가 통제하는 안전한 곳, 따뜻하고 배부른 곳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자랐고 울타리는 낡았다. 아이를 위해 둘렀던 울타리를 걷고 넓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때다. 울타리 밖을 나선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며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엄마는 마음을 졸이며 지켜봐야 한다.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울타리에 들어와 쉬도록 하되 충전을 마치고 다시 나가려는 아이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춘기 아이가 바라는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통제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할 수 없듯이 아이를 어엿한 인격체로 인정한다면 더는 통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는 엄마 곁으로 돌아온다. 아이가 세상의 모든 바람 냄새를 묻힌 채 돌아왔을 때 엄마도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춘기는 엄마와 아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된다. 그때의 충격, 아픔, 그리고 자신은 사춘기의 혼란까지 합쳐져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니까 지원이도 눈물이 주룩주룩주룩, 뽀따도 주룩주룩주룩. 그리고 나서 이 챕터를 뽀따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젤리뽀님 구독자님들에게 아이 키울 때 그게 정상이라는 거, 사춘기는 사춘기답게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 엄마가 다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줬던 거.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건 그거였대요. 사춘기 때 또 엄마가 자기를 그 존재로 예뻐하는 걸 느껴서 어느 순간에는 제 길을 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뭔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 부분에서 이제는 홀로서기를 연습할 때 이런 부분이에요. 한 번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남편이 능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아니 애초에 내가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생은 안 하고 살겠지 하는 생각에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것이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생 전체가 곤두박질 치면서 어린 딸 아이와 흙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했을 때 나 역시 남편을 원망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욕심을 부렸냐고 묻고 따지고 싸우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남편 실수에 내 책임도 있음을 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혼자만 힘쓰는 시소 놀이를 하고 있었다. 시소 한쪽 끝에 앉은 나와 딸을 하늘 높이 더 높이 띄우기 위해 맞은편 끝에서 혼자 발을 구르며 애쓰고 있었다. 내가 진작 남편 부담을 덜어주었다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말했더라면 남편은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남편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일 뿐인데 나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난 50년간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외로웠다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나를 의지하며 외롭지 않게 살아보자. 믿을 만한 누군가를 찾지 말고, 의지할 만한 누군가를 찾지 말고 나 자신을 믿음직하게 성장시켜보자. 내가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멋져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자. 그래서 나 자신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내가 내 몫의 삶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 나의 충만함으로 상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 때로는 상대가 잠시 내게 기대어 쉴 수 있게 하는 사랑, 사랑할수록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지고 강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 젤리뽀님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한다는 거. 나는 비혼이든 기혼이든 살림이 넉넉하든 아니든 일할 여건이 된다면 경제활동을 하라고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다. 아이를 키워놓은 여성이라면 재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좋겠다. 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다. 일을 통해 우리는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 발휘하며 일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그간 가족만을 위해 쓰였던 내 재능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면 자신감도 자존감도 빵빵하게 채워진다.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일으키고 세우려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경험과 과정과 성장을 거쳐 남을 돕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사명이 되었다.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발선에서 오래 망설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기 쉽다. 나를 보는 모든 이의 시선이 너 잘할 수 있니? 정말 잘할 수 있겠어? 하고 묻는 것만 같아서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원래 모든 시작은 부담스럽고 떨린 법이다. 그 부담감과 긴장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냥 시작하면 된다. 너무 잘하거나 잘 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출발하자. 세상 속으로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중요하다. 당신의 용기 내어 내디딘 그 첫 발걸음을 뜨거운 가슴으로 뻗다가 응원한다. 이게 꼭 전하고 싶었던 챕터였어요. 우리 정쌤은 한번 추천사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젤리뽀님들한테. 꼭 뭐 여자 아니더라도 남자분들도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추천사 한 줄을 만약에 제가 적는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미용실과 피부과에는 반드시 꼭 한 권씩 갖춰놔야 되는 책. 미용실과 피부과에는 꼭 빛이 되어야 저렇게 너무너무 귀엽고 딱 소리 나는 추천사를 해줬네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실 딱 하나예요. 진짜 아름다움, 진짜 멋진 거, 진짜 참 성공, 그 안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거, 관계라는 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무엇이 있다 해도 진짜 비밀은 뭐예요? 관계. 그 안에 숨은 진한 사랑.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지금 돈이 많지 않았어도,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당신 안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이 책을 읽고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곧 어른 되는 것이며, 그게 곧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를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또 이벤트가 있어요. 독자 이벤트. 뽀따의 책을 위한 기대평, 추천사. 우리 정쌤처럼 마음을 담아서 써주시면 책도 이렇게 10분에게 직접 뽀따가 사인하고 뽀따 마음의 글도 남겨가지고 10분에게 아침 에센스와 함께 보내드릴게요. 젤리뽀님 뽀따 책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선물도 해주세요. 고맙고 사랑해요. 구독, 좋아요 버튼 꾹, 요것도 봐주세요.